이렇게 1월 21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뉴스를 먹고 사는 그런 기자인데요. 오늘 하루 이 시간만큼 정말 뉴스가 이렇게 쏟아지는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요. 그 취임식에 이어서 여러 가지 지금 발언들이 했습니다. 정말 세계 질서와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직결된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에게는 이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 국제 무대로 나와라. 그리고 한미 FTA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고, 또 주한 미군과 직접 통화를 해서 한국의 지금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동에서는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석을 해서 지금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 열린 심리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 헌재도 헌법소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 잘 살펴달라. 그리고 본인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질문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대리인 측에서는요. 감독님 대리인 측의 발언 요약한 것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참 이게 그동안 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진술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계엄 포고령 집행의사 실행계획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 초안 김용현이 잡은 것이고 윤희 검토 후 야간 동행 삭제한 것으로 생각됐다. 포고령 계엄 형식만 갖추려 한 것이고 의정활동 금지한 건 아니다. 국회 병력 투입, 국회 질서 유지한 것이고 한동훈 우원식 체포 지시한 적 없다. 한동훈 사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다. 그러면 한동훈 우원식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이야기를 들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잘못 들었던가 뭐 귀신이 씌워가지고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뭐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던가 아니면 속된 말로 윤 대통령 그 연맥이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꺼내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했다 하는 식으로 뭐 조작을 해냈거나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우리 분석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임하는 그 기본 스탠스는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내란이 아니다. 네. 내란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이제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제 첫 출석이지만 매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기 증인 채택된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가 또 조지호 경찰청장 뭐 이런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또 본회의 그 계엄 해제 요구한 그 저지를 직접적으로 오더를 받았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정반대의 진술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마 곧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3일 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아마 출석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포고령을 두고서 윤 대통령과 지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면전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다툼을 벌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윤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수처가 참 윤 대통령의 이제 편지까지도 못 보게 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 공수처의 도넘은 행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 어제부터 요 뉴스가 굉장히 아마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설 선물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네. 그 무슨 무한김을 이제 한 박스씩 저렇게 오. 보냈던 모양인데요. 핑크가 있고 네이비가 있네요. 네. 저희는 뭐 구경도 하지 못한 예. 그런 김입니다. 자, 그런데 뭐 김을 당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유튜버들한테 특히 유튜버들 중에서도 지난번 한남동 이 장외 집회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저 선물을 보냈다고 그래요. 신의 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라운드 C의 김성원, 김채한의 시사이다의 김채환, 김상진 TV의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의 배승희, 고성국 TV의 고성국, 이봉규 TV의 이봉규, 성창경 TV의 성창경, 이렇게 10명에게만 저렇게 딱 보냈다고 그러네요. 아, 우리 현정님이 저기 못 들어가고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리신 것 같아요. 저 빈정상했어요. 어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곱창김이라는데 그것도 하나 지금 못 받아먹고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저 설날 따뜻한 선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요.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나 돌려줬다. 뭐 또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고 일부 유튜버는 네가 왜 받냐?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아, 저기서 빠진 사람들은 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왜 안 주느냐? 겁나 서운해했겠네요. 겁나 서운해하죠. 예. 우리 서모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운해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뭐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저는 이 선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뜻 작년 초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네. 본인이 비대위원장 돼 보니까 이런 설날 되면 이 나눠주는 선물 예산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뭐 5천만 원 정도. 예,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보내도 다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다. 네. 굳이 이거 안 보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내지 말고 차라리 제가 연탄을 좀 사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나눠주자. 그래서 당시에 5천만으로 연탄 7만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7만 장을 구입해서 그때 당협위원장들하고 한 대표가 직접 이 상계동에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백사마을이라고요? 백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이제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눠줬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곱창김 정도는 뭐 우리 저 하루에 뭐 한 1,500만 원씩 버시는 분들이 김이 눈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그죠? 저런 분들한테 뭐 하루에 뭐 수천만 원씩 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저 2, 3만 원짜리 김 해봐야 아유 뭐 그냥 드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어떤 분들한테는 한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연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연탄 7만 1,000장이었네요. 백사마을에. 가갖고 직접 저렇게 하고 2,000장을 직접 배달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 들어간 총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네. 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이고요. 또 작년 7.3 전당대회 때 또 당선되고 나서 추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선물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건 이제 결식아동 추석 연휴 동안에 결식아동들이 이게 연휴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결식아동은. 그렇죠. 네. 그런 평상시에 이 뭐 쿠폰 같은 거를 어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문 닫기 때문에 네. 연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진짜 배 터져라 먹고 연휴 동안 잘못 먹으면 다이어트 실패한다 그러는데 결식아동들은 연휴가 어디 마땅하게 밥 먹을 때가 평상시보다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결식아동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뭐 밀키트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 하도록 그때 5천만 원을 또 기부를 했었죠. 예. 참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그냥 그냥 아유 뭐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일까요? 오늘 제가 본 기사 중에서는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한 그 전직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그동안 장학재단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 장학재단에 한 200억 정도가 장학금이 있다 그래요. 오.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의 이제 그 사모님께서 예. 이 돈을 전부 다 연세대학교 공학과에 기부를 했답니다. 오. 대한민국 이분이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이제 국내에서 고등고시를 보고
이 변호사 이제 그 검사를 한 분인데 본인이 그랬대요.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학이 발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남은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장학 사업을 하긴 하셨는데 남편의 뜻이 평소에 공학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열성을 보였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그렇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요. 200억을요. 그거를 기부한다는 거, 그 평생 본인이 모았던 돈이신 것 같은데 그걸 기부한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요. 뭐 5천만 원 그렇게 작은 돈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기 뭐야 그 김 좀 해서 그냥 자 뿌려라고 하는 분하고 그거보다 연탄 하나를 있으면 어려운 분들이 밤에 좀 더 따뜻하게 주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생각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그 차이를 낳습니다. 그죠? 참 그러면서 특히 오늘 한 대표가 참 좀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네요. 싶습니다. 참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가 뭘까요? 정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참 그 국민들에게 좀 더 따스함을 줄 수가 있고 한 끼 따뜻한 식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디 배고프다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 좀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 나잖아요. 추운데 밤새 떨고 있기보다는 좀 따뜻한 연탄 띄우면 자면 좀 몸이 누그러지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막 슈퍼챗 버는 분들이 2만 원짜리 그거 곱창김 해봤자 야, 뭐 이거밖에 안 주냐? 이거 얼마짜리야? 이런 분들하고 한테 주는 거 그게 뭐가 다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파악하기로는 저분들은 지금 뭐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돼서 직무정지돼서 그렇지 그 저기 용산 대통령실에 그 명절 선물 그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못 받으니까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좀 그런 거 뭐 대신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요. 선관위가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곱창김 보낸 거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답니다. 그러네요.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해서 뭐 의례적인 행위, 또 구호적 자선적 행위. 그러니까 연탄 기부라든가 결식아동 이거는 구호적 자선적 행위잖아요. 저분들은 하루에 막 1,000만 원 이상씩 슈퍼챗 받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뭐 극빈층도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 또 이제 그 이 조기 대선이 뭐 곧 있을 수도 있는데 유튜버들에게 저런 선물을 보내는 것이 이게 조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슈퍼챗을 김으로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슈퍼챗을요? 김으로 좀 어떻게 김 좋아하시면 김으로 좀 보내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검찰이 요번에 지금 관련된 이 뭡니까 이제 이 장외 시위에 관련됐던 유튜버들의 지금 슈퍼챗하고 이거 수익 창출 중단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죠. 경찰이. 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폭력 선동 그러니까 폭력을 그러니까 서부지법 그 난동에서 이른바 유튜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46명 중에 그중에 3명이 유튜버라면서요. 젊은 시각하고 또 뭐 있더라고요. 락 TV.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서부지법 난입하고 폭력 행사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근데 그 과정에서 슈퍼챗이 어떻게 쏟아졌는가 이런 것들을 실사를 해서 폭력 행위 선동이 슈퍼챗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그거를 제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저희한테는 보내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주면 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섭섭하긴 하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 몰라서 그럴까 보내지도 않고 권영세 위원장님 좀 섭섭합니다. 자, 가짜 뉴스가 이게 얼마나 해악인지를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스카이데일리라는 그 매체에서 무슨 선관위에 들어가서 중국인 해커를 99명을 전부 다 연행을 해서
주일 미군 기지에 갖다 놨다. 신문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어제 주한미군에서 예.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주한미군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밝혔겠어요. 예. 이런 일이 있을 entirely false라고 예. 이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한 거짓이다. 예, 그랬더니 예. 또 이제 또 거짓 뉴스랍니다. 자, 이 사람 중국 간첩들을 미 본토로 압송을 해서 예. 미 본토에서 신문을 했더니 예. 한국의 선거뿐만 아니라 미국 선거도 부정선거를 이들이 했다. 와.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주범을요. 네. 예, 그 99명 중에 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범을 일단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경유해서 네. 미국 본토로 데리고 가갖고 네. 거기서 신문한 결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선거에도 부정 개입을 했다, 실토를 했다 하는 거고요. 아, 예? 참 저거를 황교안이라는 전직 총리께서 아. 또 무슨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 또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저분 도대체 근데 머리가 어떻게 된 저분이 거예요? 법무부 장관 네? 시절에 참 그래도 찬란한 업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통진당 위원정당으로 네. 헌법재판소에 위원정당 심판 그 신청 제청을 해서 성공을 시킨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어쩌다가 저런 가짜 뉴스의 신봉자가 됐는지 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말이죠. 네. 저걸 또 믿은 건지 어떤 건지요. 네. 지난 16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두 번째 탄핵 심판 때요. 네. 그 윤 대통령 측의 배진남 변호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스카이데일리에 그 보도를 언급을 했어요. 직접. 네.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해가지고 지금 오키나와로 이송했다. 그러면서요. 미국에서 조사했다면 곧 발표할 것이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서 미국인들이 조사했던 곧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완전한 거짓이라고. 예? 아, 이거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부정선거에 빠져들면은요, 이게 이제 지금 사실관계로 이제 입증이 되는데 주한 미군에서 그런 거짓말한 겁니까, 저게? 참 답이 없네요. 예?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주한 미군도 저기 그 중국과 북한의 뭐 이런 사람들의 뭐 무슨 스파이들이 그 스며 들어가고 주한 미군조차도 지금 거짓 발표를 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달나라 가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어. 예, 뻔합니다. 자, 아마 이제 끝까지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화성 가서 수사하고 있다고 그럴 거고. 정말 이들의 거짓이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로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됐겠지만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도 사실은 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도 또 이 지지율 상승하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이재명의 반대편에 있는 인사들이 이제 입이 열렸습니다. 본물 터지듯이 입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갖고 안 돼. 이거 지금 당이 너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잇따라서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재밌죠? 정치라는 게 어떤 힘의 균형이 딱 깨지기 시작하면요. 금방 또 반대편이 쫙 지금 또 이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이야기 좀 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윤 대통령이 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 지금 관련자들 증언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겠다고 그래요. 과연 이 의도가 뭔지, 자, 그것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취임 일성으로 김정은을 상당히 치켜 세웠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